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의제, 또 의미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정치외교부 기자, 그리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보통 이제 중국은 1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는 뭐 춘절 준비다, 양회 준비다 해서 외교 활동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1월 정상 외교를 수용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외교 관례 행사를 보면은 2월에는 춘절이 있고 3월에는 양회가 있죠. 그래서 1, 2, 3월에는 대체로 이제 외국 국빈 방문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케이스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한국 측에서 강력히 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적 결단과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대면회담을 두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적 방향성이 작용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측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이제 미중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을 보다 더 끌어안고 가야 되는 중국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더 끌어안아야겠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방중이 전격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타이완 문제로 긴장이 높아지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다. 이런 그렇죠. 한국도 중국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중국도 이제 중일 갈등이나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더 필요한 시점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김경진 기자, 자 한중 정상회담 언제 시작되고 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일단 지금 예고된 거는 시간과 장소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고,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사실만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오늘 만찬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찬을 진행하려면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사실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야지 만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쯤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그리고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으로 이어진다는 내용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아마 공식 환영식부터 순차적으로 관련된 영상 그리고 내용들이 이제 한국에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만났으니까 2달 만에 재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상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거는 9년 만입니다. 자, 과거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2017년에 방중했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사드 사태가 있고 바로 직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대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한 채, 예를 들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시진핑 주석하고만 하고 네. 다른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혼밥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의전 같은 경우는 좀 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차관보급이 의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이 의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잠시 뒤 공개가 되겠지만 환영 행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의전 같은 게 도로를 통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국빈 대우에 맞춰서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 일단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의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주제를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걸로 예상하세요?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국이 서로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제를 협의하게 되는데요. 한국 측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공급망 협력 문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실용외교이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의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비핵화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 사실 이게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한 달 전 발행한 군사 백사에서 이 비핵화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사실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또 중국이 나름대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건설적 역할을 추구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대체로 주요 문서라든가 또는 중러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빼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에 의제로서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나오게 될 공동 발표문이나 이러한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 용어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 사실은 현 상황을 놓고만 보자면 자신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제 슬그머니 뺀 게 어떻게 보면은 북중 관계를 고려한 입장이라는 그런 설명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날 가능성.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옳으신 말씀인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빼기 시작한 것은 사실 북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된 것이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중국이 집어넣거나 또 논의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하나의 그 영향력 있는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자, 김경진 기자. 그래도 가장 외교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면 또 타이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요구할 텐데 이 대통령이 이제 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회담에서도 뭐 비슷한 기조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기조는 이번에 CCTV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라는 문제에선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거에 그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서 사실은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한국 정부가 협조를 할 것인지 좀 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 당시에 나온 공동 문서에서 한국은 중국에 관해서 그 대만 문제와 타이완 문제에 관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것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각각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하셨고 더 나아가면 두 번째 우리 정부는 이제 대만 문제에 관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라는 것, 희망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대만 해협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전임 정부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말을 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가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은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만이 아니라 네. 대만이 독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연구원님께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언급하시면서 민생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한령 해제입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이라는 뭐 공식 용어도 없고 공식 문서도 없다. 없는 거를 뭐 어떻게 풀란 말이냐 이런 기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항상 그 애매한 언어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될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그 대통령의 방중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고 교류가 증진된 상황에서 사드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한한령이 유지가 되었죠. 보이지 않게. 이번에 대통령 방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이 한한령의 해소, 우리 문화 콘텐츠의 재진입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희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난 10월 말 11월 초 에이펙 경주 네. 정상회의에서 그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대중문화 그 공연을 봤죠.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가 북경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부대 행사의 하나로서 사실은 그 우리 대중문화인들 아이돌 가수라든가 네. 이런 분들의 공연을 사실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볼 때 완전한 해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진 기자, 사실 그 박진영 위원장 그 중국 공연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지난해 포착이 되기도 해서 이번에 뭔가 문화 공연이 성사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펙 만찬장에서 박진영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였고, 이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K-팝 공연에 대한 추진을 언급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 이제 다른 기획사들에게 뭐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추진됐던 것도 맞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K-팝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초기에 무산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한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역이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런 과정이 진행될 텐데, 갑작스런 이제 K-팝 공연을 양 정상이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전해지고 네. 있고요. 하지만 K-팝 행사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 두 정상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 별도의 문화 공연은 추진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관련 부처에서 답사를 갈 정도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됐었지만, 근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왜 무산됐는지 위성락 실장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문화를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문화 공연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뭐 전통 문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현대 문화, 최근에 이제 한류와 관련된 콘텐츠를 넣으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내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보는 시각이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전통 문화, 고전 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데 K-팝 드라마, 예능 이런 건 아무래도 이 시장과도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중국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말하면 이제 중화 문명, 중화민족주의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스스로가 이제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놓았던 수천 년에 걸친 그 어떤 전통 문화를 더 중시하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불과 몇십 년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중문화의 측면에서는 아직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좀 약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침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시장을 잠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좀 거부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릴 이 한중 정상회담을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직전에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이제 지금 그 얘기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급속하게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밀착을 했죠. 그래서 북중 관계가 좀 소원해졌고,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이 천안문 막루에 감으로써 북중 관계도 개선 모드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할 텐데, 그 사이를 어찌 보면은 파고든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 행보가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과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중국과 세계에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갔고, 그런데 이제 답방으로 평양에 간 거는 리창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경주에는 또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뭔가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척에 있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목표이고, 또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그 일종의 그 버퍼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중립지대로서 네. 미중 충돌의 어떤 그 중간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은 반면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북한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수도 없고 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발전한다고 해서 북한을 등을 돌릴 수도 없는 네. 그러한 중국도 그러한 그 샌드위치 신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경진 기자, 잠시 후에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양측의 배석자 누가 참석합니까? 그 배석자 여부도 역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누가 참석할지 생각해보면 사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11월에 참석했던 우리 측 인사들을 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지금 출장으로 중국에 가 있고요. 그리고 백용훈 과기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역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노재현 주중대사 이렇게 참석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중국 측에서는 우리 측의 이제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왕이 외교부장 당연히 참석할 거고 정산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라든지 왕원타오 상무부장 그리고 람포완 재정부장 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참석할 걸로 보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러 나왔던 인허진 과학기술부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